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치권 여기저기서 비판이 터져나왔고 윤 전 총장 측은 발언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에 실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입니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 비판을 위해 스타트업 청년들의 말을 인용한 거라지만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 120시간은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17시간 이상을 일해야 가능한 건데 이 정도면 전태일 열사가 했던 매일 14시간, 심지어 산업혁명 초기에 14시간에서 16시간 근무보다 가혹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시대착오적 노동관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부터 공부하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대선 주자 입에서 120시간 노동이 언급되니 오죽하면 18세기에나 어울리는 노동관이란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윤 전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 말꼬투리 잡는 발언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연하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독재자가 일주일에 120시간을 갖다가 일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주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후보들의 노동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노동 정책에 대한 입장은 후보들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김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노동 정책을 두고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건 주 52시간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 52시간 노동도 길다며 장기적인 과제지만 단축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최장에 해당이 되죠. 주 52시간을 한다고는 했는데 잘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52시간도 너무 길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라며 철폐까지 언급했습니다.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논란이 일자 철폐가 아니라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주 120시간 노동 발언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산재 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좀 메시지를 주는 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잘 설계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최근 관련 발언은 없었지만 작년 말 법안 처리 당시 사업주와 원청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이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윤 후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노동제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려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지만 앞으로 노동시간 연장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중에 한 주는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주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각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부터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제는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최대 52시간의 연장 노동을 한 주에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법을 또 고쳐야 합니다. 과로사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 휴식 등. 정부는 또 임금 체계, 특히 호봉제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봉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겁니다.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 같은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용자 단체들의 수건을 들어줘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시간 공짜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계약 정책을 연일 꺼내들고 있습니다. 7월 2일 총궐기에 더 큰 투쟁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합니다. 노동부는 4개월 동안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월화수목 토토일,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는 주 4일 근무제. 직장인들에겐 꿈과 같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영국은 70개가 넘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했는데 하루를 덜 일하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물류회사. 일주일에 닷새 35시간을 일하던 직원들은 1년 전부터 나흘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근무 시간만 3시간 줄여서 나흘로 집중했습니다. Plus de temps de m'occuper de ma vie privée, effectivement, enfin de m'occuper de plein de choses, et plus de temps de profiter, surtout des enfants, quoi. 직원은 추가로 뽑지 않았고 작년 매출은 한 해 전보다 40%가 늘었습니다. Ces salariés se sentent bien, ils ont une pêche incroyable, et finalement, ça n'a fait que du bien aux équipes. 영국에서도 이달부터 기업 70여 곳이 주 4일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과 병원 등의 직원 3,300여 명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행하는데 하루를 덜 일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과로사회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대기업 히타치가 내년 3월까지 주 4일제를 시행하고 파나소닉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 도입을 지원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2월 날간 주 3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4일, 32시간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는 4.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주 4일제 도입이 빨라진 건 코로나 기간 중 재택근무 시행이 일반화된 데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시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I think the kitchen staff have seen maybe about 20 to 30% rise in wages. The service crew, as it's harder to find a service crew. 주 4일제는 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부 가능한 기업만의 이야기란 반박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주 4일제 논의가 공론화됐던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회사들이 주 4일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